네, 이번에는 부분 분수 이야기할게요. 사실 이야기하면은 아주 길게 이야기도 끊을 수 있지만 부분 분수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분모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부분 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통분할 수 있잖아요. x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1.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x에 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에서 뭘 빼요? x를 빼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됐나요? 네.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한다면 통분되어 있는 것을 둘의 분수로 쪼개는 것을 이걸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분모가 뭔가의 인수 두 개로 곱해져 있을 때 얘를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분 분수야. 됐니? 근데 이거는 일단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뭐 누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분의 1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2 곱하기 3분의 1이 그냥 이렇게 빼면 된대요. 맞는지 확인해 볼래요? 얘는 6분의 3이고 6분의 2니까 빼면 얼마가 되지? 맞네요. 그냥 빼면 된대요. 너무 신기한데? 더 해볼까요? 3 곱하기 4분의 1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되나요? 되나요 진짜로? 12분 얼마? 4 12분 얼마? 4 12분 얼마 되나요? 되네요. 자, 그 다음도 너무 신기한데요? 4 곱하기 5분의 1도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나요? 그래요? 아니 확인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 맞아요? 여기 얼마? 20분의 5 20분의 4 맞네요. 와. 자, 계속 해볼게요. 3 곱하기 5분의 1도 해볼까요? 얘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해보세요. 15분의 얼마? 5 15분의 얼마? 3이죠. 분차가 1이 아니라 2네요. 맞지 않을 때가 있네. 그러니까 맞게 하려면은 여기를 2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자, 분차가 2가 됐기 때문이겠죠? 왜 2가 됐는지 생각해볼까? 15분이 얼마이고 이거? 5이고 얘는 15분이 얼마야? 3인데 5 빼기 3이 분차가 되잖아요. 그쵸? 그 5 빼기 3이 분차인데 이걸로 보여줘야 돼? 나눠줘야 똑같게 되는 거죠. 2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가 되니? 그 숫자의 차이야, 차이. 여기는 그냥 됐던 이유는 뭐냐면 두 숫자의 차이가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봐도 될지 봐. 이거는 7 곱하기 8분의 1은 7분의 1 빼기 8분의 1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얘는요 7 곱하기 9분의 1은 7분의 1 빼기 9분의 1이라고 못해. 이 둘의 차이가 얼마니까? 2니까 2로 나눠줘야 돼요. 이해했어요? 이게 부분 분수의 일단 방향이고요. 부분 분수를 일반화시키면 통분하는 것의 역과정이라서 이렇게 되어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통분하면 뭐가 돼? 분모가? 다시 분모가 뭐가 돼? ab. 분자는 뭐예요? 분자는 b-a인가 알겠어요? 됐어요? 여기는 b-a를 양변 나눠요. 양변을 b-a로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맞니? 네,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분 분수입니다. a, b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쪼개요. 곱해져 있으면 그냥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쪼개. 그 다음에 나눠줘야 되는데 뭐로 나눠줘? 두 수의 차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니? 이거 보조관을 생각하면 돼. 이게 부분 분수야.
선생님 만약에 분자가 C가 아니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분자가 만약에 C였다면 여기에 C가 있으면 됩니다. 양변에 C를 곱해줬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이게 부분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냥 대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분수가 어떤 원리로 쪼개지는지 이해하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게. 봐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은 일단 쪼개집니다.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얼마? x 플러스 4분의 1 일단 쪼개져요. 오케이? 쪼개고 난 다음에 보정해줘야 돼. 보정은 뭘로 나눠야 돼? 두 수의 차 얼마? 3으로 나눠주면 돼요. 됐나요? 이게 부분수다. 그래서 이것도 봐볼래요? 하나씩 1번 봐볼까? 1번은 일단은 2가 있어. 2는 빼고 2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라 생각하고 한번 일단 이거 보면 무조건 뭐 하라고? 무조건 빼. 저 인수들을 무조건 빼. 됐니? 그 다음에 이 둘의 차이가 얼마야? 차이가 2지.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 이해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있고 얘는 어떻게 쪼개져? 고민하지 말고 일단 둘로 빼요. 그 다음에 둘의 차이로 뭐 해줘? 나눠줘. 근데 원래 분자에 뭐가 있었어? 2가 있었으니까 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됐나요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지우고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1번은 일단은 빼면 이 앞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두 수의 차이가 나와. 근데 그걸 얘가 커버해서 사라지는 거야. 이 차가 있으니까 차가 분자에 있어버리니까 분모의 차하고 분자의 차하고 사라져. 됐니?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얼마? x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은요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 돼. 마지막은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얼마? x 플러스 8분의 1이 된다. 됐니? 이해됐어요? 이 차이가 분자에 있으니까 앞에 차이로 나눠야 되는데 분자가 약분돼서 사라진다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얘는 이웃하는 것끼리 사라져. 이런 더하기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망원 급수 텔레스콥 시리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결국에 가장 작은 거 하나, 가장 큰 거 하나,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만 살아남아서 얘만 통분해 주시면 돼요. x 플러스 8에서 빼기 x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i도 그대로 가볼게요. 쪼개면 그냥 쪼갭니다. 1분의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 차이가 1이니까 나눌 생각 안 해도 되겠네. 3분의 1 빼기 얼마? 4분의 1. 마지막에 9분의 1 빼기 얼마?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음은 없습니다.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남아있는 것은 1분의 1과 10분의 1만 남게 되겠네요. 정답은 10분의 9. 이해돼요? 고등학교 과정의 전범위에 걸쳐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놈이에요. 됐니?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놈이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이고 하여튼 뭐
주까지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예정입니다. 자, 여기도 해보자. 이것도 각각 분모수를 보는데 여기 봐볼래요? 뭐가 이것 둘을 쪼개내게 되면 이렇게 쪼개내게 되면은 불순물이 나오죠. 불순물이. 그게 뭐야? 차로 나눠야 되잖아요. 다시 분수를 쪼개면 뭐가 나와? 불순물 같은 게 나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차가. 이해되니? 이게 보통은 이거를 큰 거를 쓰고 이거를 작은 거로 쓴다고요. 작은 거 빼기 큰 거. 여기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보통 쓴다고. 하지만 그냥 큰 줄기를 생각해. 큰 줄기를 생각하면 그냥 쪼개면 뭐가 나와? 불순물이 나오게 된다고. 오케이? 그 불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봐. 여기는 두 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두 수의 차이요? 이 두 식의 차이 얼마예요? 차는 2예요. 차는 2.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거는 앞에 게 작은 거, 뒤에 게 큰 거. 앞에 게 작은 거, 뒤에 게 큰 건데 얘만 순서가 살짝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얘를 x-2에 x라고 보면 좀 더 좋습니다. 됐나요? 어쨌든 두 수의 차이는 얼마 차이 나요? 2 차이 나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분자에 있죠. 이해돼요? 이걸 쪼개면서 뭐가 튀어나오니? 2분의 1 튀어나오잖아. 그치? 그게 사라진다고. 여기도 이거 쪼개면 이 차이가 얼마야? 4지. 그 차이가 튀어나와 이렇게 불순물로. 근데 걔가 분자하고 사라진다고. 이해했어요? 여기도 두 수의 차이가 얼마예요? 6이죠. 그 차이가 얼마 있어? 분자가 있으니까 사라진다고. 이해했습니까? 뭔 말인지? 그래서 얘는 다시 정리하면 x-2분의 1에서 x분의 1을 빼요.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숫자니까 그러는 거야.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숫자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고 원래는 차이가 2니까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또 2하고 분해서 사라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 x분의 1에서 x 플러스 4분의 1을 빼고요. 그 다음도 x 플러스 4분의 1에서 x 플러스 10분의 1을 빼고요. 위에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면. 마음없으로 다 사라지고 맨 앞에 남아있는 것은 x-2분의 1하고 x 플러스 10분의 1이 남게 되어서 얘를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통분만 하면 오른쪽에 10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분하면은 여기는 x 플러스 10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x-2가 만들어지고 x 빼기 x니까 12가 되어서 오케이. A는 12, B는 마이너스 2, C는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자, 뒤로 넘어가세요. 번분수도 계산해 볼게요. 번분수는 그냥 분수의 기본적인 성질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분자와 분모의 같은 식을 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의 같은 식을 곱해도 괜찮다. 여기 분자 이거, 분모 이거죠, 그쵸? 누구를 없애고 싶니 지금? 1-x를 없애고 싶잖아 지금. 됐니? 그럼 우리는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누구를 곱해요? 1-x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1- 분모는 뭐가 되니? 1-x를 너하고 너한테 둘 다 곱하니까 1-x에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분자는 1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그래서 분모 정리하니까 너희들 사라지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같이 플러스로 부호 바꿔줄 수 있겠네요. 1 빼기 x 1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쪼개면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결국엔 정답은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번분수입니다. 계속해 볼게요. 자, 2번 분자가 복잡해요. 분모도 마찬가지로 복잡하네요. 어쨌든 복잡한 이유는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기 때문이니까 그 분수 안에 분수를 없앨 숫자를 없앨 식을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돼요. 여기는 분자 분모에 뭘 곱해야 되겠니? 두 개나 있죠. 1-x도 곱해야 되고 1 플러스 x도 곱해야 돼요. 분자에 1-x도 곱해야 되고 1 플러스 x도 곱해야 돼요. 자, 곱하고 나면 저거 분배하지. 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거 분배하면 너희들은 사라지고 너만 남고 분배하면 너가 사라지고 너만 남고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돼? 1 플러스 x에서 여기는 1 마이너스 x 여기 분모는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되고 식을 정리해 보면 분모는 1 빼기 1은 사라지고 2x만 남고 분자 뭐야? 플러스지? 분자는 2만 남네요. 그래서 얘도 똑같네요. 둘 다 x분의 1이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정리 필요한 거 하시고요. 자, 네, 번분수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기 뒤에 하나 이것만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봐보실래요? 저기 72분의 17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대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막 정말 이상하게 꼴 수 있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분의 5가 있을 때 분자 분모를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번분수가 아닌데 번분수를 만드는 방법은요. 분자 분모를 나눠버리면 됩니다. 분자 분모를 내가 5로 나눌게 5로 나누면 얘는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분자 모로 나누면 이해되니? 그 분모가 무슨 분수가 되니? 분모가 가분수가 되죠? 그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면 2 더하기 5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그쵸? 얘가 진분수가 또 돼요. 이 진분수를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분의 1을 또 정리합니다. 아까 같은 방식으로 분자 분모를 다시 2로 나눠요. 분자 분모를 2로 나누면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죠? 2분의 5가 돼요. 이렇게 이해되니? 이 방식으로 계속 분자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분수니까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2 더하기 2분의 1.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리는 이거예요. 분자 분모를 분자로 나눠버리면 얘가 지금은 진분수인데 얘가 뭘로 바뀌어버려? 가분수로 바뀌어. 그 가분수를 다시 대분수로 바꾸고 다시 진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딱 첫 번째 단계까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완성을 시켜보세요. 72분의 17이에요. 얘를 지금은 진분수 맞아요? 가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 17로 나눠. 그 분자는 1이야. 분모는 17분의 72가 돼. 그러면 이제 가분수가 되어버리거든요. 얘를 대분수로 바꿔요. 17이 몇 번 들어있죠? 4번 들어있나요? 그렇죠? 4번 들어있으니까 4 더하기 17분의 1 4니? 이렇게 돼요. 되나요? 그럼 17분의 4를 또 아까 같이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17분의 4.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 이제 게임이 끝난 부분. 이제 17분의 4만 정리해. 분자 17분의 4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 4로 나눠. 여기는 4분의 17. 그리고 나서 다시 게임이 끝난 부분들을 놔두고 저 아이를 정리하면 분모가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분자가 1이 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4, 4, 4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저렇게 간단한 분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 자, 요 놈은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뭐 이거는 그냥 중요하죠. 문제 자체가. 2차 식이 나와 있을 때 분수식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 식을 양변을 x로 나누어서 x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분수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 3이다라고 만들고 이것으로 이제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네제곱의 합들을 구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것으로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네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면 되죠? 2를 빼면 되니까 얘는 3의 제곱 빼기 2가 되어서 얼마가 돼요? 7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세제곱은요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빼기 3의 x 플러스 x분의 1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27 빼기 9 18 됐니? 자 x의 4제곱 플러스 x의 4제곱분의 1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 2를 빼는 거니까 앞에서 이미 구했죠? 7이라고 7제곱 빼기 2 47 이렇게 얘는 이 문제들은 고등상에서도 많이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세수의 합이 0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식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통분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통분하면 여기가 뭐가 돼요? BC분의 B 더하기 C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맞아요? 여기 오케이? 그런데 이걸 내가 바꿀 거거든? 어떻게 바꿀 거냐면 B 더하기 C는 여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할까? 네, 다른 방법을 할게요, 선생님. 미안. 이거는 또 다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을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여기를 보시면은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있고 여기도 지금 두 개가 있고 하나씩 부족한 상태잖아요. 하나씩 부족한 상태인데 그 하나가 만약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 친구를 넣었다고 생각해 볼래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나는 뭘 추가한 거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걸 넣었어. 지금 내가 뭘 추가한 거냐면 겨우 1 더한 거야. 1 남이 내가 이 식하고 이 식 비교해봐. 나는 겨우 1 더한 거야. 1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래 식하고 똑같이 맞추려면은 뭐 하면 돼요? 다시 빼기 1만 해주면 되지 않겠니?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도 전부 다 쓸 수 있거든요. B에 여기도 A분의 1 B분의 1이 없으니까 B분의 1 집어넣어주고 C분의 1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2를 더한 거니까 2를 빼고 여기 마지막은 C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있고 당연히 2를 더했으니까 2를 빼고 나면 하이로 선생님 미안해. 내가 너무 힘이 없지. 같이 힘 빠지지. 네, 좀만 있으면 괜찮으실 겁니다. 자, 이 세 개로 뭐 해버렸냐면 내가 묶어버릴까. 묶으면 뭐가 나오니 앞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지. 그 뒤에 2를 3개 모아놓은 거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유리식은 이렇게 식 정리해가지고 식을 약간 변형을 해서 정리하는 문제들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됐나요? 네, 이게 지금 어딨죠? 여기 정도까지 봤고요. 여기서는 통분해서 2개 정리했네요. 하나를 더 해볼까요? 여기는 연습 문제로 좀 볼까요? 복잡해 보이는 것들 또 해볼게요.
꽤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막 수식으로 정리하는 문제들은 선생님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역수들의 합이 0이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사용한다면 이 자체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은 통분해 가지고 사용한다면은 AB, C분의 AB, BC, CA가 0이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이구나.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아래의 분모를 보니까, 아래에 있는 식을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어떤 규칙들이 보여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여기는 B 더하기 A, B 더하기 C,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꽤 까다로운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까? 라는 게 있다라면은 통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통분 정도를 한번 해보지.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감이 오지 않아. 하지만 통분을 한번 해볼 것 같아. 그래서 통분을 할게요. 통분은 A 더하기 B에다가 B 더하기 C에다가 C 더하기 얼마? A를 분모하는 게 통분이고요. 분자는 그러면 여기 A 제곱에다가 여기 없는 게 뭐였죠? B 더하기 C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야 되겠네요. B의 제곱에다가 A 더하기 C가 없었고, C의 제곱에는 A 더하기 B가 없었겠네요. 3A, BC는 모두 다 있고요. 분명히 이 식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부분이 분명하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확신이 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을 거거든요. 됐니? 그래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분자만 좀 확실하게 잡고 가볼게. 안 되면 뭐 다른 거 한번 생각해야겠지. 근데 문자가 좀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한 문자에 대해서만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요. A의 제곱항이 여기 있습니다. B 더하기 C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A항 어딨죠? A항? 이거 다 체크했어요. 여기에 A항이 있고 여기에도 A항이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A로 정리하면은 여기 뭐가 있어? B의 제곱 있고요. C의 제곱도 A항이고요. 3BC도 A항입니다. 인수분해가 녹록치는 않겠지만 일단 끝까지 써보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A항이 없는 거 여기에 있죠? B제곱 C 여기도 있네요. BC의 제곱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X자 공식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 친구 BC로 묶어서 다시 쓸게요. 상수한 부분 BC로 묶어서 다시 쓸게요. 한 3개짜리 인수분해하는 것은요, 이렇게 했죠. 우리가 B 더하기 C의 A, 여기 또 A, 여기는 BC하고 B 더하기 C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 말하겠니?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뭐가 나오니? B 더하기 C의 제곱이 나오고, 이거는 BC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나옵니까? 네, 나오네요. 자, BC의 제곱, B 더하기 C의 제곱, 여기는 플러스 BC, 그러면은 가운데가 나오네요. 그러면 잘 한 거네요. 그래서 분자가 인수분해를 하면 B 더하기 C의 A 플러스 BC,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분자 부분 다시 쓸게요. AB 이쁘게 쓰자. BC 플러스 CA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분자 역시 예상대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분자가 뭐가 됐죠? 0이 되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AB, BC, C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자가 0입니다.
나머지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0입니다. 이 값은. 이런 것들은 그냥 순수하게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학적 끈기에 연관되어 있는 수학적 피지컬 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냥 수식을 끝까지 쭉 전개할 수 있느냐. 식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길지만 수식을 끝까지 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런 대수학 파트에서는 저는 수학적인 피지컬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38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요 놈을 이렇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꽤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약간 정리를 해서 다시 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쪼개면 몇 분의 몇? B분의 1. 이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이 I는 뒤의 역수에서 앞의 역수를 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식은 뒤의 거의 역수에서 앞의 거의 역수를 빼니까 이렇게 써지고, 다음 식은 뒤의 역수에서 앞의 역수를 빼라는 거니까 이렇게 써지고, 얘는요 뒤의 역수에서 앞의 역수를 빼라는 거니까 이렇게 쓰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봤더니 망원노수가 되어서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이 되고, 이것은 위의 기호에 맞게 정리를 하면 뒤에 거에서 역수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니까 x 플러스 6, x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더 해볼까요? 네, 스텝 1부터 다시 체크를 하면요, 이거는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합착골의 형태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차분하게 통분해 나가셔야 돼요. 이거 통분하면은 너희 둘을 서로 뭐예요? 곱하니까 4-x의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열로 곱하고 1로 곱하니까 분자가 얼마가 되나요? 딱 깨끗하게 4가 되네요. 맞죠? 그럼 이 친구하고 그 다음 번째 있는 친구를 또 뭐 해야 되죠? 통분해야 돼요. 여기 이해됐습니까?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 분모가 4의 제곱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이쪽으로 곱하면 얼마가 돼요? 16 플러스 4x의 제곱, 이쪽으로 곱하면
16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니까 빼면 얼마가 남죠? 얘도 똑같이 32가 남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남겠죠. 16 마이너스 x의 4제곱 분의 32 더하기 16 플러스 x의 4제곱 분의 32가 나오니까 계산하면 이제 분모가 뭐의 제곱? 16의 제곱이에요. 16의 제곱이 얼마니? 256이니? 256에 빼기 x의 8제곱. 맞아요? 분자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요. 맞아요? 32 곱하기 16 플러스 32x의 4제곱. 여기도 32 곱하기 16 마이너스 32 x의 4제곱이니까 사라지고 32가 2의 5제곱 2의 4제곱 2의 9제곱이니까 512 두 개 됐으니까 1024. 그래서 256 마이너스 x의 8제곱 분의 1024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답 쓰는 건 의미 없어요. 답은 답지에도 다 있어요. 답 쓰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를 착하게 파지게 할 수 있어요. 나 공부했어.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쓰는 거예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쓰는 겁니다. 자, 여기는 다시 보죠. 아까 선생님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136번 일단은 이 식을 간단히 하라는 거거든요. 이 식을 간단히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분수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 분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머리가 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분수꼴로 바꿔줘야 돼. 대분수꼴로 하나씩 먼저 정리해볼까? 여기는 분모가 x 플러스 1이니까 분모도 x 플러스 1을 만들고 나면 2가 되고 3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1. 이게 됐니? 이거 하율이한테 그 다음 시킬게. 하율아 여기 대분수로 만들 거야. x 플러스 2분의 분자를 x 플러스 2로 만들면 여기 숫자가 뭐죠? 3. 뒤에는요? 1. 플러스 1. 좋아. 자, 그 다음 x 플러스 3분의 오케이. 여기가 x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이 앞에 숫자는 민주가 이야기할까요? 뭐죠? 삼 했으니까 상수항이 10이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상수항이 10이에요. 나머지 뒤에 얼마 남아요? 그렇지. 민주 한 번만 더 할까? 여기 x 플러스 4 있고 2x 플러스 9를 x 플러스 4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죠? 2. 나머지는요? 1. 이렇게. 자, 그럼 저거를 정리하니까 얘들아 이거 정리하면 얘가 2 분의 2 플러스 얼마가 돼? x 플러스 1분의 1 됐니 이거?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얼마? 1 됐니? 그 다음 뭐가 되니?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수들은 다 날아가고 위에 있는 친구만 정리해주면 된다고. 이해했어요? 이건 어차피 공통유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씩 짝지는데 합의 같은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 잘못 말했습니다. 차가 같은 것들끼리 정리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가 같은 것들끼리 얘 통분하면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빼는 거잖아요. 그쵸? 빼게 된다고요. 이해해요? 빼면 얼마 나와요? 1이에요. 차가 같은 것끼리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도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4 여기는 x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3이 돼요. 뺀다고요. 차가 얼마였어? 우리가? 1이었으니까 여기도 1이 되겠지. 이해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통분하면 되죠. 통분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분자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분자가 x의 제곱은 2개 있고 7x에다가 3x를 더하니까 10x 12에다가 2를 더하니까 14 이렇게 되겠네요.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함수 편 오늘 여기 질문 여기까지 일단 나가보고요. 함수 편에서 혹시 질문할 게 있을까요? 공부하시면서? 네, 질문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보려면 질문 받아야 해야 되니까. 개념원리 RPM인가요? 네. RPM에서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네. 잠시만요. 400 몇 건이요? 선생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귀가 안 좋아요. 495를 못 풀었어요. 495? 495는 시험범위 맞는데? 안 맞나? 아 맞구나. 네. 404번. 하나씩 해볼게요. 그냥 495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씩 할게요. 자, 이거 매차 함수. 이 잘 들어야 돼요. 잘 정리하세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나는 이야기했지롱. 나는 중요한 문제 이야기했지롱.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죠? 2,2예요. 2,2니까 그래프가 이 오른쪽만 그리니까 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는 2,2입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는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역함수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쵸? 왜냐하면 교점이 어디니까? 여기일 테니까요. 이해했어요? 교점은 여기입니다. A하고 B를 해볼게요. A, B의 길이를 구하려면 A, B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자, A, B의 좌표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연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립을 하죠. 누구랑? Y는 fx하고 Y는 x하고 연립해야 돼요. 승민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그래서 x를 구했더니 2하고 얼마 나왔어? 3. 2하고 3이라는 말은 b의 x좌표가 3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사이의 거리를, 여기 보세요. 이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점과 점으로 풀지 마시고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로 푸세요.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로 푸세요. 여기 직각, 여기 몇 도입니까? 45도 선 맞아요? y는 x니까 45도. 이 길이 얼마죠 그러면? 이 길이 얼마예요? 여기 x좌표가 2이고 x좌표 3입니다.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 1이에요. 여기도 1. 이 길이는 그렇지. 그래서 AB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특수각을 써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야. 특수각을 이용해서 꼭 쓰십시오. 됐나요? 오케이. 또 404번. 네, 닥치는 대로 전부 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 하고 갈게요. 본인이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은 먼저 퇴근하셔도 됩니다. 자, x는 k보다 크고 y도 정의역도 k보다 큽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역도 k보다 큰 숫자들이 있고 공역도 k보다 큰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i가 1대1대 0이 되려면은 k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야.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되게 간단한데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긴 0이고 여기 6이고 내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보수선 하나가 있는데 y는 x라는 보수선입니다. 역함수가 있지도 않는데 y는 x라는 보수선이 중요하네요. 네, 이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의역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정의역이 k부터 k까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좌표가 k, k가 있으면 이제 영역이 정의역과 공역도 k부터 k까지니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 부분은 없는 세상이야. 왜냐하면 정의역도 k보다 크고 공역도 k보다 크니까 저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k, k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게? y는 x 위에서만 움직이는 점이야. 이해되니? 이거 봤을 때 1대1 대응, 빨간색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 빨간색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 빨간색이 1대1, 이 영역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 빨간색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 어딘지 눈으로 보여줄게. 여기야.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쵸?